제가 앞에서 리액트에 대한 문법이나 강의는 따로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것만은 알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리액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꼭 듣고서 이후 강의를 이어서 들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뭔가 새로운 문법이 튀어나와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크게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첫 번째로는 컴포넌트의 계층 구조, 하이어라키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리액트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컴포넌트의 하이어라키, 계층 구조입니다. 자, 우리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블로그 형태의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런 형태가 되겠죠? 블로그가 됐든 아니면 기사, 뉴스 사이트가 됐든 커뮤니티 사이트가 됐든 이미지 썸네일이 있고 글 제목이 있어서 리스트가 쭉 나오고 여기에 있는 둘 중에 아무거나 누르면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블로그 글로 가게 되는 그런 형태의 웹사이트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컴포넌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컴포넌트라는 것은 우리가 레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전체 완성된 레고가 있는데 그 레고의 블럭 하나하나를 컴포넌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동차 완성된 레고가 있다. 그러면은 자동차의 바퀴를 구성하는 컴포넌트, 차체를 구성하는 컴포넌트, 바디를 구성하는 컴포넌트 등등 이렇게 파트별로 우리가 컴포넌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로 표시해보면은 이런 블로그 리스트라는 컴포넌트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컴포넌트예요. 자, 그럼 다시 우리 전체 페이지가 있고요. 우리 홈페이지 페이지가 있고 그 안에 블로그 리스트라는 컴포넌트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자, 그러면 아무거나 글을 클릭해서 누르면은 이러한 블로그 하나의 글로 가게 됩니다. 뉴스 사이트라면은 하나의 기사가 되겠죠. 자, 그 블로그에는 글에는 타이틀이 있고 이미지가 있고요. 텍스트 영역이 있고 푸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도 컴포넌트라는 개념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구성하는 컴포넌트, 이미지만 다루고 있는 컴포넌트, 텍스트를 머금고 있는 컴포넌트, 푸터를 보여주는 컴포넌트. 제가 일부러 동사를 다르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가 우리의 하나의 페이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 전체 웹사이트 블로그라면 블로그에 각각의 블로그 글을 리스트로 보여주는 컴포넌트가 있고요. 그리고 각 글을 눌러서 들어가 보면은 블로그 글 하나가 있는데 그 글을 구성하는 제목, 이미지, 텍스트 각각을 보여주는 컴포넌트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페이지 하나 있죠. 페이지도 컴포넌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굉장히 광역적인 개념이에요. 하나의 부속품을 컴포넌트라고 우리가 사실 만들기 나름입니다. 구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 페이지도 우리는 컴포넌트로 구성할 거예요. 블로그 하나의 글 컴포넌트, 이거는 우리 전체 홈페이지의 블로그 리스트를 담은 메인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컴포넌트의 계층 구조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컴포넌트라는 개념 자체는 알았어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데이터. 지금은 우리가 보이는 UI, 디자인의 영역에서 컴포넌트를 다뤘는데 이번 데이터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메인 페이지로 들어왔을 때 여기 블로그 리스트들이 보이죠? 리스트들. 여기 하나를 우리는 제가 쓰면서 설명드릴게요. 이거 하나를 우리는 블로그 리스트 영어로 써볼게요. 일부러 컴포넌트. 우리가 실제 코딩을 할 때는 영어를 많이 쓰게 될 거라서. 자, 이게 블로그 리스트 컴포넌트입니다. 초록색이. 그 블로그 리스트 컴포넌트한테 우리는 데이터를 전달해 줘야 돼요. 어떤 데이터냐면 썸네일과 글 제목이 있는 하나, 둘, 세 개의 그 블로그 제목 썸네일 짝꿍이 있는 데이터.
리스트를 전달해줘야지 이 블로그 리스트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컴포넌트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한테 보여주겠죠. 따라서 이 데이터의 흐름도 중요합니다. 데이터의 흐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블로그 리스트 컴포넌트에게는 우리가 블로그, 이거를 괄호로 써보겠습니다. 블로그 리스트 데이터를 건네줄 거예요. 건네줄 겁니다. 이 건네주는 데이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props, props라고 부릅니다. 이 데이터를. 그래서 전체 페이지라는 컴포넌트, 우리 메인 전체 페이지라는 컴포넌트는 이 블로그 리스트 컴포넌트한테 props 데이터로 블로그 리스트를 전달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 용어를 하나 더 정의를 하자면은 전체 지금 흰색 배경으로 된 겉에 있는 전체 메인 페이지 컴포넌트는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블로그 리스트 컴포넌트의 부모 컴포넌트가 됩니다. parent, 부모 컴포넌트가 자식 컴포넌트, 차일드 컴포넌트인 블로그 리스트 컴포넌트에게 props 데이터를 전달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계층 구조예요. 하이어라키.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제 블로그 하나의 글 컴포넌트. 그 글 컴포넌트는 여기에 부모 컴포넌트가 있고요. 그 부모 컴포넌트는 사실 블로그 리스트 컴포넌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코드를 보면 이해를 하실 텐데, 우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블로그 리스트 메인 페이지 컴포넌트를 부모 컴포넌트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하나의 글 컴포넌트는 자식 컴포넌트가 될 거고, 무엇을 전달받냐면 블로그 하나의 글 컨텐츠라는 props를 전달받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도 써보죠. 이제 props라는 개념은 이해하셨을 거고, 어떤 props를 받아야 되냐면 부모로부터 하나의 블로그 글 구성 요소들이 담긴 데이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구성 요소들 안에 타이틀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있을 테니까 그거를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받아서. 자, 이렇게 props가 계속 전달되고, 자, 이 페이지만 볼까, 이번에는? 자, 이거는 하나의 글 컴포넌트 안에 타이틀 컴포넌트, 이미지, 텍스트, 부터 컴포넌트가 있네요. 그러면 각각의 컴포넌트에게도 props를 또 전달해 줄 수가 있겠죠. props를 또 여기 각각의 컴포넌트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마 느끼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계속 드릴 다운 해 나가요. 가장 상위 컴포넌트부터 시작해서 블로그 리스트에게 컴포넌트 주고, 블로그 리스트는 또 이 글 컴포넌트 페이지에게 props를 주고, 이 props는 각각의 또 구성 요소인 컴포넌트들에게 또 props를 주고, 이렇게 드릴 다운 해 나가는 형태입니다. 이게 아주 뎁스가,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사이트, 뎁스가 얕은 사이트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엄청 복잡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문제가 될 것처럼 보이겠죠.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여기에 가는 props가 어떤 컴포넌트를 위한 건지, A인지 B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해주는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툴이 있어요. 네, 그거는 지금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고, 자, 이러한 특성이 있다, 이슈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 상태에서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리액트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리액트의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도 데이터의 흐름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데이터의 흐름이라는 것은 요거 props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리액트의 라이프 사이클은 이걸 봐야 되는데 딱 봐도 보기 싫죠. 네, 이게 이제 아마 많이 리액트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게 될 그런 흐름이에요. 흐름.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원리를 알고 공부를 하려면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 게 정확한데 우리는 가장 단순화해서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액트의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압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세 가지 단계죠. 자, 마운트, 업데이트, 언마운트예요. 마운트, 업데이트, 언마운트. 이게 사람의 그 라이프 사이클 주기처럼 유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성인이 있고 이제 노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런 식으로 가듯이 리액트의 컴포넌트도 마운트, 업데이트, 언마운트라는 생애 주기를 갖게 됩니다. 자, 여기 써놨어요. 그 마운트는 화면이 처음으로 스크린에 그려질 때를 말해요. 화면이 처음으로 우리 그려질 때. 자, 그리고 업데이트는 그려진 상태에서 뭔가 데이터 등이 변동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언마운트는 아예 그 컴포넌트가 필요 없어져서 다 제거해버릴 때, 삭제할 때, 없어질 때를 언마운트라고 불러요. 이게 생애주기죠. 탄생부터 변동이 되고 없어지는 것까지. 자, 생성, 업데이트, 제거인데 예시를 우리 블로그로 한번 들어볼게요. 마운트라는 것은 자, 우리가 블로그 글 컴포넌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는 블로그 페이지가 처음 보여질 때 우리한테 화면이 뜨기까지의 과정, 그때가 이제 마운트 단계예요. 자, 그리고 그 블로그 페이지에서 다른 블로그 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블로그의 형태의 포맷은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타이틀 있고 이미지 있고 텍스트 있고 붙어 있고. 그런데 뭐가 변동이 되냐면 데이터 안에 보여지는 컨텐츠 데이터들이 변동이 되죠. 그럴 때 업데이트가 일어납니다. 업데이트라는 시점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요. 체크. 링크를 눌러서 다음 블로그 글로 가면은 내용이 바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자, 블로그 페이지를 아예 나와서 마이 페이지, 또 다른 페이지 이런 식으로 아예 이 컴포넌트 자체가 필요 없어질 때에 제거해야 되겠죠. 그때 언마운트라는 시점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애 주기를 거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느끼셨겠지만 데이터의 변동이 여기 업데이트 시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부분입니다. 중요하게 다룰 부분이고 우리는 텍스트로 이것도 이것을 다룰 뭔가가 필요하겠죠. 이것을 다룰 뭔가가 함수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훅을 배울 겁니다. 훅이라는 것은 보통은 이렇게 리액트의 라이프 사이클 시점에 있어서 그 라이프 사이클의 어떤 단계냐에 따라서 작동이 되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리액트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터 또는 작업들을 수행해주는 함수,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또는 우리가 직접 커스텀 훅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훅이라고 해요. 리액트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형태의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코드 예시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갑자기 코드가 나와서 또 당황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최대한 단순하고 우리가 방금 봤던 블로그 예시를 코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컴포넌트 개념을 이렇게 우리가 구성할 수 있어요. 자, 이건 const 블로그 리스트, 이렇게 화살표로 된 거는 화살표 함수입니다. 리액트에는 클래스 컴포넌트랑 함수형 컴포넌트가 있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다 일반론적으로는 함수형 컴포넌트를 쓰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도 함수형 컴포넌트를 쓸 거야. 함수예요, 함수. 이러한 화살표 함수를 통해서 우리 그 컴포넌트를 우리한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반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HTML이죠. HTML.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와 HTML을 같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HTML을 반환할 수 있는 문법을 JSX라고 합니다. 리액트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형태의 파일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걸 반환하고 있냐면은 현재 div 태그 안에 블로그 1,
블로그 2라는 리스트 형태를 반환하고 있는 아주 간단한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미지와 패러그래프에서 텍스트 제목이 있을 거고요. 이 A 링크를 통해서 여기 블로그 1 페이지로 갈 수 있고, 누르면은 이 A 태그를 통해서 블로그 2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는 형태죠. 자, 이것을 컴포넌트로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어요. 자, 천천히 한번 볼게요. 천천히. 자, 같은 블로그 리스트예요. 지금 우리는 블로그 리스트라는 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작업으로 했냐면 이렇게 컴포넌트로 만든 거예요. 컴포넌트, 이 초록색 부분이 이렇게 블로그 리스트 렌더러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바꿔치기 한 겁니다. 이 블로그 리스트 렌더러라고 하는 새로운 파일,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우리는 거기에 props를 줄 거예요. 데이터 전달, props, 블로그 리스트라는 데이터를 전달할 겁니다. 네, 이렇게 전달을 해줘요. 이해하셨죠? 자, 블로그 리스트 렌더러라고 하는 이 부분. 자, 이걸 제가 하이라이팅을 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블로그 리스트 렌더러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새로 우리가 만들어서 이 부분에 우리가 props로 데이터 전달을 할 거예요. 블로그 리스트들이 쫙 들어있는. 자, 그런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생성이 됐냐면은, 튀어나왔냐면, 이런 친구, 이런 개념이 튀어나왔네요. 자, useState라는 새로운 문법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훅이에요. 그래서 state라는 것은 상태인데, 그냥 데이터를 우리가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깊게 배우지는 않겠지만, 하나, 그냥 명제처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여기, 리턴 부분에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보여줄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여기 리턴에 나타내기 위한 변수들, 데이터들, 자료들은 useState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은 편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리턴에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 데이터가 됐든 코드가 됐든 다 보여줄 겁니다.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스크린에 띄어질 텐데, 그때 여기에 전달하는 데이터들은 useState를 통해서 관리를 할 겁니다. useState를 통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까지 쭉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선 useState는 데이터나 상태를 관리하는 훅입니다. 자, 그래서 이 블로그 리스트에다가 실제로 그 블로그 리스트 쫙 들어있는 것들을 여기에 담아두고 이 블로그 리스트를 변수로, props로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리스트 렌더러는 쫙 그것들을 렌더링 할 겁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코드는, 컴포넌트의 코드는 아마 요 친구들과 비슷하게 생겼겠죠? 구조가. 네. 그건 따로 제가 정리는 안 하는데, 이렇게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해놨네요. 제가. 블로그 리스트 렌더러. 방금 우리가 해놨군요. 블로그 리스트 렌더러라고 하는 컴포넌트 까보면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까랑 함수형 컴포넌트로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는 렌더링 해주는, 우리한테 보여주는 컴포넌트이고요. 자, props를 넘겨줬네요. props, 블로그 리스트라는 props로 넘겨줬습니다. 여기에. 그럼 props를 이 컴포넌트는 받아야겠죠. 받는 방법. 이렇게 파라미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파라미터로 받아서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정확히 말하면 이거 블로그 리스트가 아니라 리스트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잘못됐고요. 이 둘 중에 하나를 고쳐야 돼요. 통일시켜야 됩니다. 여기를 블로그 리스트라고 했으면은 여기도 블로그 리스트라고 바꿔주든가, 여기 리스트라고 했으면은 여기를 리스트라고 바꿔주든가 통일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받은 리스트를 자, 맵 메서드를 활용해서 쭉 그냥 반복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아래 코드는 사실 지금 중요하진 않고, 이 props를
자식 컴포넌트에선 받고 부모 컴포넌트에서는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흐름이 이어지게 돼요. 이게 컴포넌트 하이어라키 기억나시죠? 자, 한 단계 더 나가볼게요. 이번에는 블로그 페이지로 우리가 들어왔어요. 기사 1, 기사 2, 블로그 1, 블로그 2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글 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그 블로그는 타이틀, 이미지, 텍스트, 1, 2, 후터로 이루어져 있네요. 앞서서 우리가 봤던 이 형태죠. 이 형태. 그런데 어떻게 구성했냐면 컴포넌트로 각각을 타이틀이라는 컴포넌트, 이미지라는 컴포넌트, 후터라는 컴포넌트로 각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한 것을 까보면은 뭐 들어있겠죠. 그건 진짜로 제가 따로 준비를 안 했고, 중요한 것은 유즈 이펙트라는 훅을 한번 다뤄볼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다룰 거냐면 리액트의 라이프 사이클 이거 기억나시죠? 마운트, 업데이트, 언마운트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코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리턴은 리턴대로 지금 다 리턴이 될 거고 우리한테 보여질 거고 중간에 유즈 이펙트라는 훅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유즈 이펙트는 이 구조로 생겼어요. 이 구조라는 것은 여기 괄호, 이것도 보죠. 여기 괄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 부분까지 함수입니다. 함수. 즉 함수 콤마 어레이 배열이 들어가요. 함수와 배열을 인자값으로 받는 훅이 유즈 이펙트예요. 자, 됐죠? 자, 그래서 자, 이것도 제가 텍스트를 써가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함수와 어레이 배열을 받습니다. 이 배열 안에는 당연히 우리가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는 무엇이냐? 변수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위에서 받은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새로 만들어낸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값들이 들어가요. 밸류들이 들어갈 텐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어레이에 있는 값이 변동될 때마다 이거는 자, 유즈 이펙트라는 것은 변동될 때마다 함수를 인자로 받는다고 했죠. 를 실행해줘 라는 의미입니다. 유즈 이펙트는 여기 디펜던시라고 부릅니다. 디펜던시 부분에 무언가 값을 넣어요. 변동이 되는 변수를. 그럼 그 값이 변동이 될 때마다 이 안에 들어가는 함수를 실행해 줍니다. 이게 유즈 이펙트라는 훅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봤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어요. 마운트 될 때, 업데이트 될 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넣었죠.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레이의 디펜던시 부분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여기가 마운트 시점일 때입니다. 마운트일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부분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으면 이 페이지, 이 컴포넌트라는 페이지가 마운트 될 때를 의미합니다. 마운트 될 때 지금 어떻게 제가 주석을 처리해 놨냐면 후터에 있는 정보를 세팅해줘 라고 해놨네요. 저는 우리 구조에서 봤을 때 블로그의 타이틀, 블로그의 이미지, 블로그의 텍스트는 블로그 글마다 바뀌죠. 그런데 푸터는 보통 그 블로그의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이름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 이건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 유즈 이펙트에서 마운트가 될 때 이거 타이틀, 이미지, 텍스트 2 이런 거 상관없고 푸터는 어찌됐든 필요하니까 푸터의 인포메이션을 세팅해줘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운트 되면서 이 푸터는 생성이 될 거예요.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우리 이 유즈 이펙트 훅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겁니다.
특정한 페이지로 들어갈 때, 자, 우리의 경우는 MBTI 테스트를 만드니까 그 테스트의 공통되는 부분, 뭐 이런 식으로 다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됐죠? 자, 추가를 해볼게요. 자, 유지 이펙트가 이제 2개가 됐네요. 2개. 유지 이펙트를 여러 개 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위에 있는 유지 이펙트는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던 마운트 될 때를 의미해요. 자, 두 번째 유지 이펙트는 블로그 아이디가 이 어레이 안에 들어갔네요. 디펜던시 안에. 블로그 아이디는 어디서 가져오고 있냐면 부모 컴포넌트로부터 이 블로그는 하나의 격자, 액자일 뿐이고 이 액자에 들어가는 그림은 이 블로그 아이디에 따라서 바뀌겠죠? 그 블로그 아이디를 부모 컴포넌트로부터 받아와서 props로 받아와서 여기에 넣어줍니다. 넣어줘요. 여기에 넣어주면은 지금 제가 뭐라고 썼냐면 fetch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데이터를 가져와. 그래서 블로그 아이디라는 아이디를 가진 글, 컨텐츠를 DB에서 찾아서 그 컨텐츠를 가져와 달라라는 코드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우리 라이프 사이클에서 어떤 단계냐면 업데이트 단계죠. 위에 거는 마운트, 가장 생성이 되는 이 페이지가 생성이 되는 마운트 단계였다면 그 다음에 블로그 아이디라는 변동사항이 생길 때마다, 이게 중요해요. 블로그 아이디가 바뀔 때마다 새롭게 블로그를 DB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업데이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잘 가져왔으면은 각각의 컴포넌트에 뿌려줘야 되겠죠? 컴포넌트의 props로.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뿌려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게 있냐면 use state로 우리가 state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자, state는 리턴되는 부분에 값을 최종적으로 보낼 때 그 값들은 누가 관리하냐면 use state를 한번 통해서 관리를 한다 라고 했어요. use state를 통해서 관리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블로그 아이디가 바뀔 때마다 가져옵니다. DB에서 가져와요. 그러면은 우리는 use state를 통해서 블로그라는 변수에다가 그 값을 담을 거예요. 그리고 그 블로그를 여기 각각 뿌려줄 겁니다. 컴포넌트에. 그 역할, 블로그에 담아줘 라는 것을 누가 해주냐면 요 옆에 있는 set 블로그라는 함수가 해줍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우리 use state를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use state. 자, 블로그로 잘 가져왔어요. use effect가 먼저예요. use effect가 먼저 이제 블로그 아이디가 바뀌면서 DB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가져온 데이터를 우리는 어디에 담고 싶냐면 결국 블로그에 담아서 뿌려줘야 되니까 블로그에 담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떤 함수를 통해서 담을 수 있냐? set 블로그 함수를 통해서 담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use state의 그냥 규칙이에요. 네, 이 규칙입니다. 규칙. use state라는 훅은 두 개를 뱉어내는데 그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변수와 그 변수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함수. 블로그, set 블로그. 그래서 setter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setter 함수. 세팅을 해주는 함수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그 변수에다 담아서 그 블로그를 이제서야 이렇게 뿌려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우선 진행해보고 제가 다시 돌아오면서 랩업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블로그에 담긴 데이터를 우리는 타이틀이라는 컴포넌트의 props로, 이미지의 props로, 텍스트1의 props로 전달해주고, 제가 일부러 다양한 케이스로 props를 전달하고 있어요. 타이틀만 따로 떼서 블로그 안에 있는 타이틀이라는 정보만 떼서 전달해도 되고, 이미지를 따로 떼서 전달해도 되고, 이 가지고 온 블로그 데이터 전체를 전달해도 되고, props로. 네, 마찬가지로 props로 전달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props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그 블로그 페이지면 페이지, 테스트 페이지면 페이지에 최종적인 UI들이 그려질 거예요. 데이터와 함께. 이러한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드를 통해서. 블로그 페이지만 보죠. 이거 여기에 제가 다 담아놨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함수형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우리는 여기에 리턴 안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여줄 HTML을 뿌려줄 거예요. 이렇게 리턴 반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use effect라는 훅을 사용해서 use effect는 함수와 여기 array를 인자로 받게 되는데, 이 use effect는 라이프 사이클을 관장합니다. use effect는 특정한 디펜던시가 변동될 때마다 안에 있는 함수를 실행하는 훅이죠. 그런데 여기 array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 그냥 이 페이지가 마운트 될 때, 생성될 때 라는 의미입니다. 마운트일 때, 이 페이지가 생성될 때 이 안에 있는 함수를 실행해 달라 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footer 인포메이션을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use effect를 쓸 수가 있는데, 그때는 블로그 아이디를 줬어요. 이 array 안에. 이 블로그 아이디는 계속 변동이 될 수가 있으니까 블로그 아이디가 변동될 때마다 DB에서 블로그 컨텐츠를 가져와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져왔다고 해서, 즉 이 use effect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가지고 온 변수는 자기 마음대로, 여기서 가지고 온 변수는 자기 마음대로 여기에서 쓸 수도 있거나 여기 쓸 수 있거나 여기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만 갇혀 있는 상태인데, 이 갇혀 있는 데이터를 밖으로 꺼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리턴에 뿌려주려면은 use state가 필요한 거예요. use state는 값이나 상태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관리하는 use state에 있는 setter 함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를 블로그라는 변수에다가 담을 수 있고요. 그 블로그라는 변수에 있는 내용물들을 또 그 아래에 있는 자식 컴포넌트들, 타이틀, 이미지, 텍스트 등등에다가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props로.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운 개념들을 다 한번 랩업을 해봤어요. 두 가지죠. 컴포넌트 하이어라키, 부모 컴포넌트로부터 자식 컴포넌트로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그때마다 데이터는 props로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리액트 라이프 사이클, 마운트 되는 시점은 이 페이지가 생성이 될 때, 그리고 특정한 변수가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가 되다가 다른 페이지로 또는 다른 컴포넌트로 넘어가서 필요가 없어지면 언마운트, 삭제가 되는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거를 이미지로도 보고 또 코드로도 가볍게 살펴봤어요. 이 개념만 우리가 머릿속에 잘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앞으로 나올 코드들, 리액트 코드들을 봤을 때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는구나 하고 단번에 아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배우지 않은 새로운 것들이 나와도 이 뼈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뼈대는 뼈대대로 있고 거기에 살을 붙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개념, 리액트의 기본적인 요것만, 문법만 익히고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